나의 찬란한 미래. 김미나. 의정부시는 그리운 나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햇빛 찬란한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산천, 시원히 부는 바람까지도 내 고향의 정취와 냄새를 닮아 있다. 의정부가 고향을 닮아서인지 우리들의 일상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다. 내가 이곳 의정부시에 온 것은 1년 전이다. 사실 이곳에는 부모, 형제, 친척 등 아무런 인연이 없다. 정말 생소한 곳에서 나는 인생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첫 신혼살림을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갓 29을 넘긴 30살, 나는 25살이 되는 지난해 꽃피는 봄날에 우리는 결혼 예식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었지만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결혼에 대해 너무나도 행복한 꿈속에 잠겨 있었다. 꽃미남보다 더 멋진 남편의 준수한 외모에 빠져서가 아니다. 나이 30이 되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신랑과 함께라면 지구상 어느 끝이라도 좋았다. 그 신랑이 결혼 첫 시작을 의정부에서 하자고 말했다. 나는 무조건 좋다고 했다. 나의 사랑하는 신랑은 유명 건축회사의 설계사다. 신랑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서울시와 전국의 수많은 건축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각 지방과 지역에 대한 기후와 토질 발전 전망 등을 훤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신혼살림의 첫 출발점으로 점 찍은 곳이 의정부다. 신랑 역시 의정부에 아무 연고가 없다. 결혼 전 남편은 서울에서 살았고 회사도 강남에 있다. 그런 신랑이 의정부를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의정부는 산이 좋고 물도 좋지만 서울시와 가까운 거리의 청정지역이다. 게다가 연령층 인구 밀도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 발전 전망이 꽤 높은 곳이다. 나는 신랑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편이다. 꼭 북한 여자여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누구보다 진지하고 섬세한 사람인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역시 신랑의 선택은 탁월했다. 처음에 강남과 의정부라는 통근거리 때문에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살다 보니 철도와 버스를 이용한 각종 교통수단이 잘 갖춰져 있어 출퇴근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대신 우리는 주변의 공원과 산책로, 숲길을 따라 형성된 등산로를 찾아다니며 아름다운 꽃과 싱그러운 나무를 보며 자연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산속 숲길을 따라 걸을 때면 우리는 늘 떠나온 고향을 떠올린다. 푸른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과 지저귀는 새소리,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나서 자란 정든 고향을 신통히 닮아 있다. 우리들의 고향은 대한민국의 최북단에 있다. 신랑은 대한민국 지도에서 제일 끝자락인 함경북도 청진이고 나의 고향은 백두산 아래 대홍단이다. 우리는 고향이 그리울 때면 인터넷에서 지도를 검색해 고향을 찾아가곤 한다. 신랑의 고향을 들여다보노라면 어느새 우리의 발길은 푸른 파도가 출렁이는 동해 바닷가에 가 있고 내 고향 대홍단을 찾아보면 흰눈을 떠이고 선백두산 아래서 둥글둥글 왕감자를 심고 가꾸던 아득한 감자밭을 거닐고 있다. 꿈에도 그립고 가고 싶은 고향에 하늘과 땅, 바람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놓은 의정부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3년째인 새내기다. 내가 6살 되던 해 아버지가 불시에 사망하고 홀로 사형제를 키우신 어머니에게 나는 천덕꾸러기 막내딸이다. 고달픈 살림살이에 지쳐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 못할 자괴감에 시달리곤 했다. 가끔 이렇게 헐벗고 배고프게 할 바엔 왜 날 낳았냐며 부모님에 대한 한탄을 한 적도 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이 인생길에 문득 들어선 나는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앞에 보이는 강 하나를 건너가 중국에서 한 달만 일해주면 1년치 식량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한 나는 이제야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동네 언니를 따라 탈북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북민은 뼈 빠지게 일해도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었다. 뒤늦게라도 고향에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았지만 모진 고문과 강제노동이 행해지는 공포에 도강자 집결소나 감옥이 두려웠다. 나는 뜻하지 않게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고향에는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 손잡고 뛰놀던 다정한 친구들이 있고
앞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의 희망찬 미래가 있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며 인생의 새 출발을 할 것인가를 고심한 끝에 23세 나이로 중국을 떠나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나의 신랑이 될 오빠를 만났다. 과연 인연이란 따로 있었다.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제3국의 대사관에 비치된 책자에서 보았던 건축 설계사, 통일이 되면 한국에서의 건축 경험을 가지고 고향의 멋진 도로와 선진형 도시를 세우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오늘을 사는 탈북민 건축 설계사 남모 씨, 막연한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으로 가는 내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던 멋지고 당당한 그를 믿을 수 없게도 눈앞에서 직접 만나보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필연처럼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만났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꿈같이 만나 미래의 희망을 키워가는 과정에 화려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우리는 오빠의 말대로 의정부시의 달콤한 첫 신혼살림을 차렸다. 행복이야말로 넝쿨째 떨어지는 것 같다. 사랑하는 오빠와 행복에 도취돼 있는 나를 시샘하듯 불쑥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다. 출산의 두려움도 잠시, 우렁찬 고고성과 함께 또 한 명의 건축 설계사가 태어난 것이다. 요즘 아기는 6개월이 지나면서 해맑은 미소와 알아듣지 못할 옹알이로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있다. 밖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난리법석들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이 공표된 뒤 대부분의 음식점과 카페, 마트의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한가위를 맞아 뜨겁게 달구던 명절 분위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각종 행사와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가 거의 다 축소 제한되었다. 그래서인지 높은 하늘에 눈부신 해가 빛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공원과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때라 싶은 마음을 진정할 길 없어 출산을 하루 앞두고 오빠랑 함께 도시락을 들고 찾아갔던 국립수목원으로 갔다. 출산 전에는 둘이서 다니던 산책에 셋이 나서게 되니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다. 아기가 가져온 행복감이었다. 차로 10분 거리의 수목원에는 빨갛고 노꽃과 나무들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펼치고 있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파란 잔디밭에 앉아 우리 주위에 내려앉은 비둘기떼가 한가로이 구구거리고 티 없이 맑은 아기의 눈동자의 푸른 하늘에 핀 꽃구름이 곱게 비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수목원의 꽃밭을 뛰노는 애들을 보니 문득 욕심이 났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 명의 자녀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산책하고 있는 행복한 내 모습을 떠올리며 저도 몰래 미소를 지었다. 자기야, 무슨 생각을 하길래 혼자 웃어요? 아기를 또 낳고 싶어서요. 뜬금없는 말에 놀란 오빠가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응? 출산할 때 2번 다시 안 낳겠다더니 어쩐 일이에요? 그건 취소해요.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라면 한두 명은 너무 아쉬워요. 이제는 여러 명을 더 낳고 싶어졌어요. 자기 생각은 어때요? 나야 너무 좋지. 첫째는 건축 설계사, 둘째는 경제 박사, 셋째는 의사, 넷째는 축구 선수, 또 한 명은 가수? 이러다간 정말 우리가 대가정이 되겠어. 나를 바라보는 오빠의 얼굴이 충격과 감동으로 빛났다. 고향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에 겨워 나는 오빠의 품에 꼭 안겼다. 그때 따르릉 핸드폰 벨이 울렸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전 신청. 벨소리에 주변에서 맴돌던 비둘기떼가 쾌청한 하늘로 날아올랐다.